자, 이 4절은 이게 사실은 우리 처음에 의의부터 여기 보시긴 했는데 이 6가지 내용은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1번 도시관리계획이 용도 지역이었었죠. 용도 지역이 우리나라 토지를 21가지 용도로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용도에 맞는 형태로만 건물을 져라. 이게 그런 얘기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토지에서 제일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가하고 싶을 때 용도 지구라는 것을 토지 위에다가 지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새로 지정도 하고 기존 지정된 걸 바꾸는 거고 요 업무가 1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에요. 그 2번은요. 용도 구역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그 용도구역, 그 2번 용도구역이 사실은 4종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아예 거기다 쓸까요? 개발 제한구역. 그 2번 도시관리계획에는 그 용도구역 이름이 4종류가 들어갑니다. 개발 제한구역. 얘는 지금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산이에요. 산에다가 음식점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 그 북한산이나 이런 도봉산 이런 그 서울시 안에 있는 산에서 등산하는 거기다가 음식점 같은 걸 하시면 안 되니까 이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걸 해요. 개발제한구역은 이 서울시 외곽 지역에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 얘가 제일 규제가 센 거예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린벨트. 그 개발제한구역이 용도구역 이름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토지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건물에 대한 공사 다 금지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거, 뭐 증축하는 거, 고치는 거, 개축도 원칙적으로 금지. 땅에 대한 공사도 금지. 나무 베는 것도 금지. 이게 다 기본적으로 공사 금지시켜 놓는 거예요. 환경보호 같은 걸 위해서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 근데 이거는 산에서만 하는 제도, 산에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우리 그 인천공항 옆에 보면 시가조정구역 우리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영종도에 그 일부 지역에 시가조정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시가조정구역은 아까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고치는 거 다 금지시키는 건데 시가조정구역은 시가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가화라는 게 이게 신축이에요. 요거는 신축만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축 금지예요. 금지. 그 시가조정구역 들어가면 주택이나 개인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의 신축이 금지돼요. 근데 증축은 할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면적을 넓히는 거 있죠? 이런 거. 기존 주택 같은 경우를 고치는 증축이나 개축 자체는 허용을 하는데 신축 자체를 금지시키는 장소.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다 금지시켜버리는 거고. 그 시가화가 약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개발제한 부담 규제가 좀 약한 거. 자, 바닷가 양식장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 바닷가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기르는데 물이 오염되면 걔네들 다 죽으니까 그 물 오염시키는 시설을 못 들어오게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수산자원, 간단하게 수산자원, 시가와 도시자연, 그다음에 개발 제한 이런 것들은 용도구역의 이름들인데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완화하는 걸까요? 예, 강화고. 그래서 강화하는 용도구역이 2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도부터 입지 규제, 그 6번에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 이름은 총 5종류가 있는 거예요. 용도구역은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은 여기 2번 도시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건데 얘네들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용도구역이라고도 쓴다고요. 용도구역. 근데 용도구역 쓸 때 여기 6번까지도 용도구역으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그 용도구역이라는 거에는 4종류를 잘 언급을 해서 일단 이 이름부터 먼저 아셔야 되고 기본적인 뜻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 요거는 산에다가 산지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산에다가 음식점 같은 걸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가조정구역은 신축 자체를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증축 개축은 허용시켜 준다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 바닷가 양식장에다가 정하는 것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3번 도시관리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이렇게
기반시설의 설치니까 나중에 할 건데 뭐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땅 위에다가 어떤 명칭을 정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땅에다 명칭을 정해서 그 명칭이 정한 목적대로만 써야 된다, 땅을. 농사만 져라 그러면 농사만 지란 얘기예요. 상가를 져라 그러면 상가 위주로 이렇게 정하는 거라고, 용도 자체를. 이것도 비슷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 지금 3번하고 4번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죠. 도시에다가 요거는 명칭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얘네들은 땅 위에다 명칭을 정해서 그 명칭을 정하면서 그 목적을 정해준다고. 여기는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써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3번하고 4번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요거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정비 사업은 기존 구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3번, 4번은 특징이 1, 2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1, 2번은 어떤 명칭을 정한다는 거고 요거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반시설 자체를,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을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사업 뭐 이런 말도 쓴다고요. 기반시설을, 자, 이거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보시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써도 된다고.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요거는 정비 사업 이런 말을 쓰는데 요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고. 도시계획 사업. 자, 우리 어디든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용어 배우실 때,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조금 좀 볼까요? 우리 그 뒤로 배운 부분 뒤로 가셔서. 자,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용어 정리할 때 그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26페이지를 펴보세요. 26페이지. 그 가운데 보시면 공동구, 그 밑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 아래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도 군자 떼고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도시계획 사업은 오른쪽에 점 세 가지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공익적인 사업인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것도 군자를 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입니까? 네, 요 세 가지 사업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에서. 그럼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요 도시계획 시설이 기반시설하고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오면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 즉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이면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만드는 사업,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정비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하는 사업하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이 모여서 무슨 사업이 되는 거야?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읽으실 때 도시계획 사업.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저 뒤에 가서 무슨 허가를 받는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거 허가 받는 사업일까요? 아닐까요? 허가는 안 받겠지. 공익 사업이니까. 얘네들은 공익적 사업이다. 우리 개인이 하는 사업,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는 관청한테 가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허가 같은 게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고, 대신 또 얘는 뭐가 있냐면 수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업하는 시행자들한테 있나요? 네, 상황 시행자한테. 시행자가 주로 이제 행정청일 텐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행정청도 있는데 행정청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땅을 강제로 이렇게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고. 그럼 이제 땅 주인은 보상금이 뭐 정내 막내 이렇게 싸우겠죠. 막 이렇게. 예, 막 심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고. 근데 그렇더라도 소유권은 뺏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기간 동안 이제 소송을 하겠죠. 소유권을 일단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앞으로 계속 또 나오기 때문에 요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1, 2번, 6번은 장소를 정한다는 뜻이고, 그런 느낌을 이제 오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우리 원위치 51페이지로 오셔서, 자,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 5번 도시관리 결정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토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특정 동네를
보통 이제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 어떤 특정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5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해서. 그래서 앞으로 5번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다 모르는데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데 이게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에요.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개발 계획. 그럼 우리 동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돼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제적인 목적상. 네, 좋은 거로 보셔야 돼요. 우리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개발 안 될 때보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활력 있는 그 동네가 될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좋은 건데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규제를 해요. 마음대로 또 개발하지 못하게 건물을 5층까지만 져라 이렇게 건물의 색깔이나 형태를 다 통일시켜 버린다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다 이렇게 미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이런 거 있어서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고려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행정청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실무 가서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일단 알아두시면서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입니까? 네, 용도 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6번에 붙어 있어도 여기 2번과 같이 연결해서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구역은 하나, 둘, 셋, 넷, 5종류인데 요 위에 있는 4가지는 규제를 강화하고 요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목에서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최소한도로 적용하는 구역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포항에 최초로 이게 지정됐다고 하더라고 작년도에. 포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건물을 좀 이렇게 높게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넓고 높게 건물을 이제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6가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제목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좀 보세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우리 기본계획이랑 성격이 이제 반대예요. 행정청한테도 구속력이 있고 어떤 지시를 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미칩니까? 네, 그래서 구속적인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고 또 밑에 보시면 그 일반 국민은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을 때 권리를 침해받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이제 불만이 있으면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 행정소송 같은 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비구속적 계획은 이런 행정쟁송을 안 받아줘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아닌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나 권리 침해를 받았으니까 기본계획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 걸면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됐을 때는 행정쟁송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걸 받아주고 받아줬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안심사라는 걸 해요. 정말로 권리를 침해한 게 맞는지 이렇게 그걸 이제 심사해서 이제 판사님이 그대로 이제 양쪽 변호사들 의견을 듣는다고요. 이렇게 들어서 이제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 정도까지 참고. 자, 문제는 이제 밑에 그 이론 같은 거는 참고로 좀 보시고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용어 풀이 정도니까. 자, 문제는 이제 02번입니다. 자, 02번. 자, 도시관리계획은 이 보세요. 수립권자라고 그래요. 이반권자라고 그래요. 용어가. 이반권자라고 이제 말을 좀 바꿔서 하셔야 된다고요.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은 거라서 수립권자란 말 대신 이렇게 이반권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이 계획을 만든다는 말을 수립이란 말하고 이제 이반이란 말을 살짝 바꿔서 표현한다고. 이반권자. 도시관리계획은 수립권자란 말 대신 이반권자. 결론이 뭐냐면 자, 도시관리계획도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분들이 도시의 장들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님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기본계획이랑 차이점을 잘 확인해 보세요. 아까 우리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은 누구만 수립했어요? 여기 도시의 장들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끝.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원칙 예외라고 그래서 이반권자를 여기 이제 원칙을 쭉 써주고 나면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님이 또 도지사님이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님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주도에 공항을 새로 만들죠. 근데 공항은 여기 기반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공항이라든가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이 다 기반시설이에요. 그 행정청이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회 간접시설들. 근데 공항을 만드는 거는 돈이 만약에 1조 원이 들어간다. 돈이 1조. 조 단위로 들어간대요. 돈이. 공항 만들려면 돈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인천공항 가면 평일날도 굉장히 많이 막혀서 그러면 그 공항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제주도 그 성산읍에다가 이 공항 만드는 기반시설의 설치. 근데 제주도가 1조 원이란 돈을 댈 수가 없죠. 그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국가가 돈을 대줘서 만드는 기반시설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표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잖아요. 그 차관님이 발표했다고요. 국토교통부 2차관. 그래서 1차관은 이제 국토 쪽이고 이제 그 교통 쪽은 2차관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그 차관님이 발표하면서 거기 이제 투기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투기가 생기지 않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정하고 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러면 지금 국가가 공항 같은 기반 설치한다고 발표하면 이게 지금 국가계획으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이 기반시설 중에서 국가가 설치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돈을 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위반이라고요. 그런 거 이거는 제주도지사님을 일단 배제하고 국토부 장관님이 제주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장관이나 또 도지사님도 자기가 만드는 계획과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런 시장 운수들을 배제하고 이 도지사님이 들어가서 위반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은 누구만 했어요?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지도 시장 운수가 자기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도시관리계획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6가지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시의 장들이 위반을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아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교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기본계획이랑 조금 비교를 해두시면 더 의미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5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02번에 이제 이반권자 결정권자인데 1번 원칙. 자,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부터입니다. 특별시. 일단 이반도 이런 6가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는 일단 그 도시의 장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원수가 아래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근데 뒤에 가보시면 이론 돋보기 이건 보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 예외로 가셔서 예외. 자, 결론부터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님도 어떤 사유가 있으면 위반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만 간단하게 1번 국토부 장관님이 위반. 그리고 국토부 장관 옆에 가로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때문에 해수부 장관도 사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용도구역 중에 여기 수산자원이 있었습니까? 여기 지워졌네요. 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게 바닷가에다 정하기 때문에 이건 해양수산부 쪽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의 동료 장관이 해수부 장관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가로 안에 해수부 장관님이 자 아랫줄에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면 직접 또는 요청에 따라서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님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위반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이제 들어가서 기억번, 제일 쉬운 거,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아니면 여기 5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국가가 어떤 돈을 대면서 사업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위반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하나만 더 욕심을 부리면 니은범. 거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또는 용도 구역이다. 자, 거기까지만 한번 줄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위반되는 장소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을 정한대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서. 거기 좀 시도라는 말 아시겠어요? 아,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넘어갈 걸 그냥 국토부 장관만 하고 넘어갈 걸. 그거 괜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좀 약간 빠지는 느낌이 나는데 2개 이상 시도라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요거네 써있네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이 도라는 걸 우리가 시도라고 그러잖아요. 시도. 그럼 지금 보세요. 2개 이상 시도라는 얘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걸치든지 아니면 대전 광역시랑 충청남도에 걸치든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 국토부. 이게 걸치니까 그 두 지역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장관님도 위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자, 용도 지역을 정하는 장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면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두 지역을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괜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2번. 도지사님의 위반. 자, 도지사님 위반할 때도 좀 도지사님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도지사님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서 위반할 수 있는데, 자, 그 경우도 오른쪽에 보시면 5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맨 위에 기역 니은번을 먼저 볼까요? 도지사가 아까 우리 국가계획으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이 하듯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도지사님이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그때는 도지사님도 위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도지사님도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경기도 성남시는 원래 누가 위반하셔야 돼요? 성남시는 성남시장님이 위반하는 게 이게 원칙이지. 성남시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도 밑에 성남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지사님이 자기가 직접 사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 안에서. 예,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지사님이 그 성남시장님을 배제하고 이렇게 직접 위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보세요. 기역번.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자, 이것도 지금 장소가 걸쳤는데 아까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면 장관님이 하듯이 지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습니까? 그럼 시군보다 높은 누가? 도지사님이 위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넓어도 도지사님한테 위반권을 주는데 그거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가 아니라 시군에 걸치니까 시군보다 높은 상급자인 도지사님이 위반할 수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보다 높은 장관님이 위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그 부분은 일단 좀 어려우시니까 그냥 그 니은번 정도만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위반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가 위반을 하여야 한다는데 예외적으로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사한 자원 보육 때문에 도지사님도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위반할 수가 있다.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이거는 도지사님이 직접 수립하는 사업하고 관련돼 있을 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결정해서 승인이라는 말씀 안 된다고. 도시관리계획은 성격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우리가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결정권자. 그래서 요 절차도 요 수립 승인이 아니라 요걸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수립 승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배운 대로 위반, 결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여기 기준 잡는 요 기준이 수립 승인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해서 위반 결정이란 말을 제가 쓸 거라고. 위반.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한다 이렇게. 위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한다? 결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셔 가지고 순서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실 겁니다. 여기는 원래 재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재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행정 절차인데. 자, 결정권자가 누군가요? 한번 보세요. 결정권자.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자 53페이지로 오십니다. 거기서 가운데 2번이네요. 자, 원칙 양가로 1번 그 시도지사 옆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거 나왔어요. 지금. 아니 이렇게 관청이 좀 되게 복잡하게 되죠. 시도지사 그다음에 콤마를 찍고 대도시의 시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도 있습니까? 예, 근데 대도시가 뭐예요? 대도시. 예, 여기 시장 군수 시장 기초 시장인데 이게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고 인구 50만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 이런 구분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경기도권에 대도시가 많이 있죠. 네, 사실 이제 여기다 표시해 드리면 요 시장 중에서 여기 이제 기초 시장이에요. 도지사님 아래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여기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이면 우리가 대도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경기도 우리 성남시, 고양시 이런데 수원시 같은데 수원시가 기초시죠. 경기도 수원시죠. 근데 인구가 수원시가 116만이에요. 116만. 그 수원시가 저기 그 우리 울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인구가 울산은 광역시죠. 근데 울산은 114만이라고 작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수원시가 더 많아요. 기초시인데. 그래서 수원시가 이래서는 되겠냐, 우리가 광역시가 되자, 이렇게 승격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원시가 조만간에 기초시에서 광역시로 올라갈 거예요. 이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할 때 이제 수원시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광역시 승격을 내가 밀어주겠다 막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국회의원이 권한이 아닌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가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막 했다고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수원시에는 그런 공약이 나와요. 이제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게, 사실 승격이 돼야 되죠. 수원시가 되면 이제 성남 쪽도 이제 다른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통합해서 그 광역시로 승격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다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너무 이제 광역시가 많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기초시인데 그 50만 이상의 뭐 우리 그 경기도권에 많죠. 뭐 수원, 성남, 고양시, 안양, 안산 되게 많죠. 충청도 가면 청주시도 있고 천안시 같은 데도 있고, 전라도에 가면 전주시, 우리 경상도에 가면 포항 같은데 다 이게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 50만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데 소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소도시라고 말 써도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다 이렇게. 기초시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죠. 다시 53페이지로 와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 결정권자를 하고 있어요. 이방권자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방권자가 결정권자로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결정을 상급자한테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그 얘기인데요. 한번 보죠. 원칙,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한다. 다만 그 밑에 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경우에는 대도시가 결정을 하고, 이래 돼 있습니까? 네. 일단 거기까지만 좀 보시자고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써보면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네. 근데 그걸 풀어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죠. 자, 이분이 지금 시도지사라는 사실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시도지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님, 우리가 이분이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쓰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다 콤마를 찍고 뭐가 있어요? 대도시가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방권자랑 이제 한번 잘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서울특별시장님이 자기가 지금 입안했어요? 네, 그러면 결정권자에 자기 이름 써 있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야.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서울시장님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입안해서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장님, 세종자치시장님, 제주도지사님까지도 자기 자신이 지금 결정권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안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장군수는 위에 있는 특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서열이 기초니까 기초죠. 근데 여기 시장군수가 자기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네. 아, 여기 시장군수 위에 상급자의 도지사로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기본계획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본계획도 특광들은 승인 없이 자기 자신이 직접 확정했죠. 이거랑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지금 뭘 받으셔야 돼? 승인을 받았잖아 아까. 그것처럼 지금도 요 시장군수, 제가 파란색으로 치는 거 요거, 요 시장군수님은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하얀색으로 제가 제 동그라미 친 것들은 입안을 해서 본인들이 결정한다죠. 예, 근데 여기 시장군수는 서열이 위에 있는 특광보다 낮은 기초니까 이분들은 도지사님한테 결정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신청을 해서 도지사님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야지 계획이 확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시장군수들은 도지사님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단 잘 보세요. 시장 중에서 아까 인구 50만 이상이면 무슨 시예요? 대도시는 별도로 나와서 대도시의 시장님이 입안했을 때는 대도시장님이 직접 결정한다. 아셨어요? 네, 그럼 여기 시장 중에서 대도시가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소도시만 남은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여기 시장이 대도시 아니면 소도시잖아요.
그 대도시 같은 사람도 도지사한테 결정지 넣지 말고 대도시는 별도로 나와서 본인이 입안했으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로 하나 더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소도시하고 군수 같은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기 좀 빨간색 네모 안에 아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 그 대도시의 시장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하고 또 하나 보세요. 시장 원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입안을 하면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몇 번 도시 관리 계획이다. 5번이요, 5번. 이 5번 도시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원수가 여기 시장 원수가 원래는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시장 원수가 5번 도시 관리 계획을 시장 원수가 입안했을 때는 그것도 본인 자신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른 도시 관리 계획은 안 돼요. 몇 번만. 5번 도시 관리 계획도 앞으로 시장 원수가 도지사한테 결정하러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본인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케이스로 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씩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여기 시장 원수가 여기 시장 원수도 대도시도 원래 여기 시장에 들어가는데 대도시는 무조건 별도로 나와서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로 해주라는 거. 앞으로 성남시라든가 수원시는 도지사 통제를 안 받고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 그럼 거기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시장 원수가 몇 번을 입안했을 때는 5번을 입안하면 이것도 5번 도시관리 때 시장 원수가 결정권자가 되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이렇게 시도지사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도시도 직접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 5번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원수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정권자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군수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군수인데 요 끝에 있는 시장 군수는 몇 번만? 5번.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만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행정관청을 지금 이렇게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이반권자를 먼저 좀 일단 하셔야 된다. 이반권자를 쭉 써놓고 결정권자가 이게 원칙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번 제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결정권자의 예외. 자, 예외는 지금 누구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해수부 장관. 일단 이런 게 제일 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국토부 장관님 본인이 입안한 게 있습니까? 아까 입안권자 할 때 본인이 입안권자가 될 수 있었나요? 입안권자 할 때? 네, 그럼 본인이 입안하면 그럼 본인 자신이 결정해야죠. 상급자가 없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위에 대통령한테 올린다 그러면 대통령은 나라 전체에 대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안했을 때 해수부 장관님도 본인이 입안한 거 있었죠.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장관님하고 해수부 장관님이 예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꼭 귀자 한번 보세요. 그 결정권자에서는 예외 국토부 장관님은 거기 1, 2, 3, 5번이죠. 1, 2, 3, 5번. 그 4번 동그라미 4번만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아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님이 입안할 수 있었죠. 그럼 해수부 장관님 본인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1번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꼭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시가와 조정구역 3번,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지금 뭐 했었어요? 좀 전에 우리 배운 명칭 중에서 용도? 구역, 용도구역 중에 요거 여기 개발제한구역 여기 요거 도시 자연 요거는 빼고 그다음에 시가와 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수산자원도 있었죠. 네, 이 중에서 국토부 장관님은 요 개발제한구역처럼 아주 중요한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도시자연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도 국토부 장관님이 별도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전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용도구역만. 일부 개발제한이라든가 이런 수산 시가조정구역 그다음에 입지규제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권한을 꼭 갖고 있겠다. 이렇게.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아주 많이 침해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겠다. 자, 지금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어렵죠?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를 아까 우리 이반권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반권자가 원칙적으로 지금 그 도시의 장들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가 먼저 입안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누구도 도지사님도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추가적으로 입안권자로 넣으시고 결정권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그다음에 대도시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따로 몇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 못 외우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좀 본 겁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요. 자 이제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54페이지 보시면 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동해안에 그 명태를 살린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왜 살리는지 좀 이해를 잘 못. 그거 굳이 살릴 필요가 있나? 그 기온이 이렇게 우리 해류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더운 거니까 그 명태를 풀어놔도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걔들 이제 추운 물에서 사니까. 그러면 명태를 굳이 살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이제 차가운 물 내려오면 또 살아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명태가 국내산 명태가 있고 러시아산 명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놀다가 우리나라에 잡히면 국내산이고 러시아산에서 잡히면 러시아산이지. 걔네들이 국내산 명태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농산물 육지에서 생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산 명태를 보관한다고 뭐 박사가 막 연구하고 있고 막 인공수정하고 있는데 애들이 비리비리 하더라고. 인공수정하니까 눈이 벌써 이렇게 애가 퀭해가지고. 그런 데다 왜 세금을 쓰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뭐 우리나라 무슨 연고소 같은 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을 많이 자. 잠을 8시간 이상 자야 그 건강해진다. 그 당연한 결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연구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쓰고 뭐 이러고 있어요. 잠을 6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일찍 죽는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도시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잠을. 그래서 그걸 당연한 결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국책연구기관에서 그걸 해가지고 세금을 몇 억씩 쓰고 이런 거는 좀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것 같아서 세금을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한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슨 연구소들도 되게 많은데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자꾸 내야 되죠. 이렇게 우리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명태 복원사업, 토종 명태를 보는데 토종 명태가 어디 있어요? 원래 명태라는 게 잡히는 데가 생산이 그죠? 걔들이 놀다가 딱 잡히면 그게 국내산이 될 수도 있고 일본산일 수 있는데 조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이번에 이제 이거 입안 결정 절차로 오실까요? 이쪽으로. 그 절차가 이제 넘어와 보세요. 거기 이제 54페이지. 좀 머리 아파서 좀 여담 담아 드렸는데 조금 이게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4페이지에. 요즘에 역사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일부 어떤 그 역사 선생님이 말 잘해서 이렇게 인기하던데 좀 아쉬운 점은 역사가 좋은 역사만 얘기하지 말고 나쁜 역사 좀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 얘기한 거지 말고 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뭐 위안부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좀 창피한 역사죠. 그걸 같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 옛날에 그 난중일기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어떤 여자랑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맨날 싸우다 보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분도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밤에 이렇게 동침한 여자들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그걸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 이순신 장군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있는 얘기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보면 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다 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사라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이제 인간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12척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명랑 보면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쪽 부분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역사라는 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입안 결정으로 오셔서 이걸 이제 싹 다 지우고 근데 그 가만히 보면 기본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본 계획하고. 일단 그 순서가 그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런 본 절차는 같은데 그 세 번째 입안이란 말이 있죠. 입안. 네, 입안이 있고
협의 심의를 지나서 결정고시니까 일단 순서가 입안 결정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입안 결정. 근데 이 결정 옆에 지금 고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고시.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처럼 구속적 계획은 공고가 아니라 고시라는 말 써주는 거예요. 고시. 그러면서 요 끝에 공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좀 의미가 있죠. 공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고시라는 표현을 쓴다. 고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입안 결정, 의협심, 그다음에 기, 열. 이렇게 순서를 잡는 거예요. 입안 결정, 의협심, 기, 열. 입안 결정이죠. 의협심, 기, 열이니까 아까는 좀 순서를 좀 바꿔. 아까는 수립 승인, 그다음에 의협심, 뭐 기공이었는데 지금은 입안 결정, 의협심, 기열 이렇게 해서 약간 순서를 좀 변형을 하시는다고요. 연락.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입안권자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입안권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입안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입안부터. 자, 지금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결정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어떤 현명가 있었냐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주민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게 맞는 질문이래요. 지금 주민 의견은 입안권자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걸 반을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정권자는 협의와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발표하는 고시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결정권자가 여기 의견 청취를 해요. 결정을 할 때는 의견 청취가 필요 없는 거야. 입안권자. 그래서 그거를 입안권자라는 거, 그 입안이라는 파트를 위로 나눠서 입안권자가 할 일이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라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할 일이 협의와 심의고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원칙 말도 써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구수. 이분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입안하시는 분들이다. 자기 도시에 대한 입안은 특광시 군수가 하는 거고, 뭐 여기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도 있고, 해수부 장관님도 있었고, 도의사님도 있었죠. 이런 분들도 입안할 수 있었다. 근데 뭐 지금 일단 뭐 예외는 우리가 보지 않고 원칙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시자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결정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정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특별시, 광역시 다 쓰지만 그냥 시도지사라고 써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본인 자신이 결정할 때도 있고, 이런 시장군수 같은 도지사 때 결정 신청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시도지사란 말이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시장군수 같은 하급자는 도지사 때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도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5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아까 우리 결정권자를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시장군수가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입안하기 전에 이제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초조사. 있죠,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생략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생략 규정이 나온다고요. 있죠. 그거 한번 교재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 기초조사가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자 일단 변경이라는 말도 좀 챙기셔야 돼요. 변경.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최초로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만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입안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한다죠. 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안할 때라든가 기존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입안할 때도 기초조사부터 일단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번에 기초조사 내용에는 뭐 환경성 검토나 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거는 참고고, 자 그 아래 생략 사유가 2개가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거 봐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미한 변경 이렇게 하나만 딱. 지금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려고 하는 구역이 뭐 도심지에 위치할 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느낌이 잘 안 오니까 그냥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아까 저 기본 계획할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기본 계획에서는 그냥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끝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략한다는 말을 막 기본 계획 문제든지 섞어버려 막.
내는 사람이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아까 기초조사의 생략사유는 도시관리계획에만 있는데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없었고 생략자유가. 자, 그다음에 의견 청취로 내려가 보세요. 주민의견 청취가 있죠. 네.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람 절차예요, 공청회예요. 이점 이제 공람 절차네.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여기 의견 청취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주민의견 청취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죠. 그래서 공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만 있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고 이렇게 입안한다고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돼 있어요. 주민들한테 알고 나서 원래 이 공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열람이라고 그래요. 공고열람. 이 네 글자가 이게 공자를 따고 람자를 따서 이제 공람이라고 그래서 공고 일간신문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입안한다고 입안 내용을 발표해요. 일간신문 두 군데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입안할 건데 이렇게 공고해서 발표해서 주민들이 이걸 봐요. 신문을 보니까 야 이거 내 토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 불만이 있으면 열람기간이 이게 14일을 줘요. 보통 14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상 그러면 이게 14일로 보시면 돼요. 14일 정도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받아줘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렇게 공휴일 포함해가지고 보통 열람기간을 14일 이상이면 보통 우리 행정청은 14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들한테 열람기간 동안 서류를 보여주면서 요 기간 안에 의견을 받아주는 게 무슨 절차? 공람 절차. 그러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 거예요. 공청회처럼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 그 모임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14일 주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내시면 돼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의견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개별 주민의 의견을 다 받아주는 방법. 공람 절차. 자, 공람은 공고 열람의 약자예요. 그래서 공고 일간신문에다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그 기간 안에 열람 서류를 보면서 내가 도시관리계획 만드는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회. 자, 이 지방의회는 지금 뭔가 보세요. 지방의회 이렇게 주민의견. 아, 근데 주민의견도 지금 생략사유가 있었어요? 주민의견 청취도 생략사유가 있다 이렇게. 기초사처럼 그 생략사유가 있었어요? 네, 거기 한번 보세요. 네, 다시 우리가 54페이지로 가져서 주민의견 청취가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밑에 생략사유, 국방상 기밀 또는 법정된 경미한 변경.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주민의견 청취 생략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자, 우리 지방의회는 관청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우리 그게 뭐예요?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이거 몇 번 도시관리계획입니까? 1번. 1번. 자, 용도구역이면 여기 개발제한구역 요거 4개하고 6번까지 다 포함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조그맣게 쓰세요. 여기다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까지를 도시관리계획 그 입안 번호 중에 몇 번이에요? 용도지역이나 지구까지가 1번 도시관리계획 1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아랫줄에 용도구역 있어요? 용도구역은 2번과 6번 이렇게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광역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옆에 법정된 기반시설. 자, 광역설도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잡을 때 광역설과 추가적인 법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이런 거 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니까 광역설과 법정된 기반시설을 쫙 줄을 치시고 몇 번 도시관리계획? 3번. 3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3번. 그럼 지금 제가 지방의 의견 청취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방의회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1번부터 6번까지 할 때 다 듣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6번 할 때만 듣는 거죠. 여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요 기반시설, 광역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그 다음에 6번 입지기준 쳐주고요. 요거까지가 그럼 이거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할 때는 지금 지방의 의견을 듣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방의회 포인트는
도시관리계획 6가지를 다 이렇게 입안을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들어라. 부분적으로. 요런 거 1번 도시관리계획이나 2번이나 3번이나 6번 요런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예요, 공람이에요. 공람이란 절차로 직접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에는 생략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6가지를 입안할 때 다 듣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만 듣는 것이다. 예, 부분적으로. 그걸 기출문제 냈다니까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지정을 할 때는 그런 입안을 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용도 지역이나 지구, 용도 구역, 그다음에 광역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 그런 형태로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꼭 들어서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의 의견 듣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잠깐 또 쉬어야 되겠죠. 네,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 칠판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